한국교육의 꿈과 희망이 이곳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행복한 교실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박건우 선생님, 조민희 씨, 표인봉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좀 힘이 들었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유치원에 안 가겠다고 떼를 써서 말이죠. 아유, 고생이 많으셨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었죠. 그렇죠. 예. 숙제 안 한 날, 시험 보는 날. 그렇죠. 선생님한테 혼날 게 확실시 되는 날. 이거는 정말 학교 가기 싫었었는데, 네. 이런 저의 마음은 표인봉 씨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데요. 제일 가기 싫었던 날은 선배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뭔가 잘못을 해서 혼나는. 다음날 선배들이 학교에서 벼르고 있을 때. 그때 정말 가기 싫고요. 네. 또 하나는 부모님 모시고 와. 그래서 집에서 뵈야 될 부모님을 학교에서 뵙게 될 때. 공포죠. 예. 공포죠. 남학생들이야 뭐 두 분 같은 경우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학생들은 큰일은 아니더라도요. 친구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의 문제로 오늘 학교 가기 싫어. 늦게 갈래. 이런 생각을 정말 한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한 여러 번? 근데 우리는 생각을 했었지만 요즘은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자료가 있는데요. 네. 서울의 중고생 10명 중 3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이 가운데 15%는 실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13,000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고요. 전국적으로 6만 1,000여 명이 학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박건우 선생님,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뭔가요? 예, 지금 그 패널분들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거의 다 나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이유가 학습 부진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찾고 그걸 통해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맞지 않아서 또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그 부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가정의 위기가 와서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이런 학교 부적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대책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프로그램 제목처럼 행복한 교실이 돼야 하는 이유, 다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최고의 학교에서는요. 네. 학교 사회복지를 통해서 학교를 더 즐겁고 행복한 네.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용인 수지중학교인데요.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경기도 용인의 수지중학교. 한창 혈기왕성한 청소년들답게 이곳 학생들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면 의뢰 운동장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공간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 학교 사회복지실입니다. 하루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든다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곳 복지실은 학교 안에서 유일하게 마음껏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놀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웃고 떠들어도 절대 혼나지 않는 곳입니다. 사회복지실에 마음 힘들거나 할 때 와서 만화책도 보고 애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선생님이랑 장난도 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수업 때 답답했던 기분이 확 풀리는 기분?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학생들이 이곳을 자주 찾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곳에선 늘 뭔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바로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선생님들한테서 받은 칭찬 쿠폰을 늘려고 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보람이 있대라는 이벤트인데요. 착한 일을 해서 반별로 쿠폰을 모으는 행사입니다. 복도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선생님한테 칭찬 쿠폰 받았어. 개인이 아닌 반별로 쿠폰을 모으는 이유는 서로의 착한 행동을 함께 나누 기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랍니다. 학교 사회복지실은 단순한 쉼터의 기능을 넘어 학교를 보다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어때? 저 친구는 비폭력으로 할 수 있을까? 특히 학교 폭력처럼 학생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폭력 수업에 대해서 그 4회기 정도를 진행하는데요.
아이들이 진행될수록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폭력을 통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혹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자신은 무심코 했던 행동 때문에 힘들어했던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행동이나 장난으로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까지 폭력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하나, 둘, 셋. 어떤 친구들 막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인 친구가 있어. 사소한 장난으로 좀 더 해줘야겠다. 자, 반찬 빼앗아 먹기 있는데요. 이거 뭐에 들어갈까? 신체적 폭력.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들 반찬 뺏어 먹기가 무슨 폭력이에요. 비폭력 아니에요? 이거 살짝 붙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맨날 반찬을 나는 한 번 뺏어 먹지만 당한 사람 맨날이야. 이 친구 기분이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그래서 반찬 빼앗아 먹기도 굉장한 폭력이 될 수 있다. 제가 전에는요, 친구 있으면요, 여기 그냥 이렇게 딱 찌르고 막 그러는데요. 그 애들이 싫어하는 애가 많았어요.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줄여야겠어요.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면, 만약 친한 친구들끼리 일어난다면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 같고요. 만약 모르는 사람이 폭력을 행한다면요, 저는 앞으로는 저렇게 하지 말고 친구들에게 좀 더 자상하게 대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슈퍼맨 많잖아요. 정답은? 아직도 우리 주변엔 막연히 학교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보다 행복해지고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학교 사회복지가 담당해야 할 몫일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학교 안에서 바둑도 두고요. 만화책도 이렇게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네, 예. 용인 수지중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수지중학교의 가장 자랑거리는 아무래도 학교 사회복지실인 것 같은데 언제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소개를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교 사회복지실이 처음 운영된 것은 2004년. 네. 그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연구학교로 운영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특히 학교 사회복지에서는 학교 사회복지사분이 꼭 계세요. 이 학교 역시 김진주 선생님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 학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 안에 작은 사회복지관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복지관들은 학교의 상황과 욕구에 맞게 특성화되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학교 사회복지의 목적은 그 학생이 가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 학생의 그 잠재력을 깨닫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요. 학교 사회복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호 선생님, 이렇게 용인 수지중학교처럼 그 학교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한 학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마 이렇게 좀 들으시는 분들도 좀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이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국에 있는 초등 고등학교 숫자가 11,268개거든요. 그 중에서 12.5%인 그러니까 1,408개 학교에서 지금 학교 사회복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0에서 90% 정도 학교에서는 아직 이 개념을 접하지 못해가지고 생소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개념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0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 개념이 소개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VTR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밝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 다양한 이벤트, 행사들이 이 사회복지실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자,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제목이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선생님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신나는 보물찾기, 뉴 나는 보물찾기. 자, 존중감, 나는 보물. 어떤 행사입니까? 네, 이건 집단 상담의 프로그램의 이름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새롭게 나는 보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찾자. 신나는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신나는 보물찾기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나의 보물이다. 나를 찾아보는 시간. 다음 행사는 말이죠. 꿈틀꿈틀. 무슨 행사일까요?
진로 탐색.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아마 짐작하신 거 맞을 것 같은데요. 꿈의 틀을 만들자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꿈의 틀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보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 체육 행사인 줄 알았어요. 이어서 쿵푸 팬더 아니고요. 공부 팬더. 네, 학습 능력의 향상인데요. 아주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자가 들어오면 애들이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쿵푸 팬더에서 보면 평범했던 그 주인공이 무술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올바른 방법을 배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방법만 조금 배우면 공부의 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공부 팬더라고 지어봤습니다. 지금 행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넌 내가 찍었어. 네. 사진 편지 나누기 이벤트. 친구들하고? 네, 친구들이 이제 편지를 이렇게 뭐 A 양이 B 양에게 쓰면 A 양과 B 양이 같이 와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추억을 간직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목의 달인. 이건 뭐. 네, 달인 시리즈고요. 오목 대회 저희 64강전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아이들이 되면 오목의 달인 칭호와 함께 우승자의 영광을 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은 이런 프로그램 중에 뭐를 가장 흥미있게 보셨어요? 네. 그 이벤트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네. 이벤트 프로그램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과 활력소를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 어떠세요? 생활에. 네, 선생님은-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수지 산타 퀵 서비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건 또 뭐예요? 네, 수지 산타 퀵 서비스라고 해서요. 학생들이 평소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그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글이나 어떤 작은 선물로 담아서 그것을 갖다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그 교실에 순회하면서 돌면서 전달해 줍니다. 픽 전해주듯이.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의 그 표정은 정말 즐겁고 많이 행복해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교장 저는- 선생님도 좀 받아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행사를 하면 서로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정말 뜻깊은 그렇겠네요. 행사일 것 예,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학생들이 제일 기대하고요. 제일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정석원 군은 요즘에 하는 이벤트나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거 정말 재밌었어. 기억에 남는 막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요. 보람데이 쿠폰을 모으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선생님과 봉사활동 등을 하면 쿠폰을 한 장씩 주시는데 그 쿠폰을 많이 모으면 학급 상금 6만 원을 주세요. 현금으로 줘요? 네. 현금으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라고 거기에도 참여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대학교 교수님이나 그 제가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찾아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디자이너가 꿈이어서 컬러 디자이너 분을 뵙고 왔는데요. 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디자이너가 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뭐든지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계기로 공부도 하지 않고 학원에도 다니지 않았는데 영어 공부도 조금 열심히 하게 됐고 성적을 조금이지만 올리게 되어서 뿌듯했어요. 자,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시간. 학교 사회복지실에선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고민 있는 학생들에게 늘 그 문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문 상담 기술을 가진 학교 사회복지사가 학생 개인의 고민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잠 때문에. 제가 처음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할 때 제가 친구들하고 말도 안 하고 잘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상담 선생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을 걸어보자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공부에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또한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학교의 교사들과 협력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마련하곤 하는데요. 이를 위해 교사 연수와 교사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생 중에서 좀 수업에 관심이 적고 수업 시간에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학생들과 좀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좀 오랫동안 보여서 제가 이제 조금 도움을 주고 싶어도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복지사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은 단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을 연계해 학생들이 처한 환경과 문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과나 만족도가 많이 높아서 그다음에 뭐 자존감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회성 향상이라든가 여러 주제로 특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여러 교육과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곤 합니다. 보물찾기가 좀 동작적일 것 같아서 보물찾기라고 놓고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그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상당히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또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하고 또 그 친구와의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 또 그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은 자살로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고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기 예방하고 또 필요한 친구들은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빨리 발견을 하고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전년도에도 용인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심리학을 활용한 집단상담을 도와주셨었는데요. 그 올해도 무용치료를 활용한 집단상담을 8회기 정도 저희 학교에서 9월 달에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좋은 분들이 오셔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막 하니까 중간에 조금 약간 줄었구나 속도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아이하고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이 보는 아이 다르거든요. 저희들 이제 아이들 말만 듣고 학교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학교에 와서 아이들 생활하는 모습 보고 그러면 선생님들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고 또 학교 생활도 이해하게 되니까 훨씬 그 유대관계 같은 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현재 수지중학교에서는 복지실에서 사전교육을 받은 학부모 지원단 구루터기를 통해 평소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돕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순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위험행동이나 학교 폭력, 따돌림 등의 문제들을 학부모들이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험하니까 이쪽에 하지 말고 저쪽으로 해서 내려와 얼른. 내려오고 이쪽에는 힘이 없으니까 특히 구루터기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대할 때 마치 내 아이처럼 어머니의 눈으로 대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큰 거부감 없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얘야, 니네 뭐 하는 거야? 니네 뭐 해? 왜 그러는데? 얘기해봐. 왜 그래? 그러면 얘 주자. 야, 너도 안경 빼면 안 보이잖아. 줘야지. 그치? 그래. 싸우지 마. 알았지? 교실 들어가라.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애들을 사랑하는데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애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실에서 엄마들이 요일별로 순회를 돌아서 애들이 싸우거나 그러면 그런 거를 중재하고 애들이 일단 엄마들이 이렇게 순회를 돌면요. 일단 애들이 먼저 자제를 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효과도 있어서 이렇게 조끼를 입고서 순회를 돌고 있어요. 학교는 더 이상 교사와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시도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실하고 그리고 네. 복지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복지사 선생님 정말 바쁘시겠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 계세요. 네, 그렇지만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니까 훨씬 도움이 클 거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그래서 학부모 한 분도 나와 계시는데요. 학교 사회복지실에서 또는 복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셨나요? 네, 아이들은 심리극, 그리고 마술, 체험식 성교육, 그리고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체험했고요. 저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루터기라고 어머님들이 교내 순회 활동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봉사 활동도 다녀왔고요. 느끼신 바가 컸으리라고 생각돼요. 저는 남들보다 남다릅니다. 왜요? 왜요? 저희 아들이요.
그 행동 과잉 장애인 ADHD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올라와서 중학교 1학년 때 애들을 좀 많이 때리기도 하고 교육 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지속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좀 마음고생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복지사 선생님이 그때마다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행동은 순간일 수 있다.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 아이를 많이 알고 많이 도와주면 좋아질 수 있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도와주면은 아이가 나중에 크게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많이 힘도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어느 순간 그 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그 사회성이 좋아지면서 교육 관계도 지금은 찾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인데 상당히 학교 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점은요. 악순환의 고리가 그 선순환의 고리로 체인지 될 수 있는 이렇게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이 복지사 선생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100%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구현된 후에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좀 소개해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봤는데 먼저 학교 폭력 예방 학급 개입, 그러니까 학급 전체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에 자 프로그램 전에는 또래 폭력의 허용도가 약 2%, 많이 프로그램 줄었네요. 후에도 또래 폭력 행위 가능성도 약 3% 이상 자 이렇게 감소하는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학습 능률 향상 프로그램을 보면요, 자아 존중감, 진로 자아 효능감, 학습 동기 등에서도 아주 놀라울 만한 많은 이런 향상 감소 효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요즘 엄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2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도 중2인데 무서워져요. 우리 성원 학생도 중2예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서로 대화 안 통하니까 나중에 하자 서로 이제 이러고 말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결을 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화를 풀어 나가야 될지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요즘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정 코칭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감정 코칭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아이가 지금 무슨 감정인지 포착하는 것. 아, 너 지금 슬프구나. 너 지금 화났구나. 라고 알아봐 주시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아이와 친해지고 가르칠 기회로 삼는 것인데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우리 아이에게 다가갈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단계는 역시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공감하는 것.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공감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번째 단계는 아이가 감정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제 화나 슬픔이라는 건 누른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건강한 방법으로 부모님 앞에서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요. 네, 이제 5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부모님들께서 항상 4번째 단계 하시고 5번째에서 좀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5번째 단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1번 해결책의 답은 무엇인지, 2번 해결책의 답은 무엇인지 같이 진지하게 상의하시고요. 절대 아이가 요구하지도 않은 조언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게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 사회복지실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정말 꼭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학교 사회복지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이 개념이 충분히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제도도 지금 이제 완비 단계가 아니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참 열악한 환경에 계실 텐데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뵈니까 아, 정말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학생들이 참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제도가 좀 하루빨리 뿌리 내려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용인수지중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대한 1%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독서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사항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으신 거겠죠. 지난해